따강 글쓰기 교실 8강입니다. 기본편을 끝내고 이제 한 단계 올라간 발전 분야인데요. 제일 먼저 전미사, 화, 적, 성, 시, 몇 개 더 있죠? 감, 몇 개 더 있습니다. 밑에 나오니까 보시기 바라고요. 이거 정말 너무 많이 쓰죠. 특히 화하고 적을 안 쓰면 이제는 글도 안 되고 말도 안 됩니다. 정말 많이 써요. 그런데 이호덕 선생님은 이걸 안 쓰면 글이 좋아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99%는 안 쓸 수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거는 옛 한국인들은 화적 성시를 전혀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적 성시 문제는 우리 말과 글을 다룰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저 개인으로는 글 쓰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기자, 작가, 아나운서, 좀 제대로 된 정치인, 이런 사람이 화적 성시를 입에 아주 자주 올린다. 그러면 대중에게 크게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한 사회를 이끌어갈 책임이 있는, 스스로 그 책임을 진 사람이잖아요. 아나운서가, 작가가, 기자가, 학자가 그 나라 말을 망치면 도대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너무 많이 망치고 있어요. 심각하죠. 자, 먼저 화적 성시를 안 쓴 글 사례를 한번 보죠. 저는 김수롱 선생이 해제한 훈민정음 해례본 정인지 서문, 이걸 한번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한글을 반대해서 상소문을 올렸던 최만익 상소문을 번역한 거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한글학회에서 현대말로 옮긴 주시경의 한나라 말도 한번 보고 싶어요. 여기 위 색을 올려둔 게시물 열어보겠습니다. 김수롱이 해제한 훈민정음 해례본 정인지 서문이에요. 자,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꽤 긴 글이죠. 이 긴 글에 화도, 적도, 성도, 시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안 써도 글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글을, 이거 여기서 읽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그 링크 걸어 놓은 거 보셔요. 두 번째는 최만리가 한글을 반대했다, 이거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상소문이라는 거예요. 상소문. 상소문, 우리나라 지금식으로 쓰면 화적 성시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상소문을 해석한 글이에요. 굉장히 깁니다. 이것도 상당히 길어요. 뭐 굉장히 옛날엔 종이가 귀했으니까 뭐 아주 길진 않지만 꽤 길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화적 성씨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글이 돼요. 그 다음에 한글 학회에서 현대말로 옮긴 주시경의 한나라 말. 화적 성씨가 없어요. 이렇게 이 번역문이긴 하지만 나중에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 옛 한문을 해석하면은 화적 성씨가 거의 안 달립니다. 이유가 있어요. 옛 글들은 보면은 막연한 얘기를 안 해요. 사물이나 현상, 사건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걸 번역하면 화적 성씨를 안 쓰게 됩니다. 좋은 글이어서 화적 성씨가 없는 거예요. 사실 화적 성씨는 진짜 두루뭉술하고 막막한 얘기만 합니다. 거시기, 머시기 이런 게 화적 성씨예요. 그래서 보다시피 화적 성씨를 안 써도 글 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화적 성씨를 안 썼기 때문에 글이 훨씬 더 읽기가 좋고 내용도 풍부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입에 붙었는데 굳이 안 쓸 이유가 있냐고 묻습니다. 뭐 그냥 쓰라고 놔둬야지 어떡하겠어요. 굳이 쓰겠다는 사람한테 쓰지 말라고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면 뭐 아나운서가 사투리 쓰면 어때요? 작가가 그냥 좀 틀린 말 막 하면 어떻습니까? 대충 뜻만 통하면 되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말이 바로 서야 생각을 잘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이제 잘못된 글, 잘못된 표현을 고쳐야 된다는 거죠. 말과 글은 뜻을 전하려고 쓰는 거잖아요. 또 뜻을 잘 전하려면 쉽게 말하는 게 좋잖아요. 그걸 안 하겠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일까요? 무슨 부산 가는데 자전거 타고 가겠다는 얘기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무식하고 진짜 무지한 얘기입니다. 앞에서 들었던 김수롱이 해제한 정인지 서문, 최만리 한글 반대 상소문, 한글 학회에서 쓴 주시경의 한나라 말, 이런 게 사실은 우리 글 원형입니다. 우리 글 원형. 이게 왜 중요할까요? 원형은 대중들 속에 깊이 보급되어 있다는 거죠. 대중들 속에 살아 있어요. 그래서 이 원형을 살리면 대중들에게 쑥 다가가는 글을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일제 잔재니까 쓰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안 쓰면 글이 쉬워지기 때문에 안 쓰는 거예요. 좋은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요즘 화적 성씨를 안 쓰면 말도 할 수 없고 글도 쓸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글 잘못 쓰는 거죠. 근데 지금도 좋은 글은 화적 성씨 안 씁니다. 이호덕 선생님이 우리 글 바로 쓰기에서 화적 성씨류 몇 개 있으니까 이런 전미사 쓴 글 예를 들었어요. 무비판적으로. 뭐 다 이 모양이죠. 뭐 무의식적, 자의적, 형식적, 추상적, 내용적, 표현주의적.
뭐 문학 작품화해, 뭐 조직화하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써대잖아요. 읽어보시면 한글 운동하는 분들도 화적 정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하, 감, 뭐 동일시, 도외시, 시, 금기시 정말 많이 쓰죠. 쭉 한번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화적 성시가 문제가 되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화적 성시는 99.99% 한자 뒤에 붙어 있습니다. 화적 성시 어쩌면 100% 다 한자 뒤에 붙어 있어요. 한자 뒤에 붙어 있으니까 그 단어 전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자로 쓰면 동사를 쓰지를 못해요. 동사로 쓰지 않고 멀쩡한 동사도 명사로 만들어 버립니다. 명사로 만들면 개념어가 되는 거죠. 개념이 된다는 것은 추상을 전제로 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추상된, 그러니까 개념으로 자리 잡은 개념어가 되는 거예요. 개념어. 개념어는 당연히 어렵죠. 개념 자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압축하고 요약해야만 되는 학문글, 논문 이런 거 쓸 때는 뭐 쓰는 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보통은 안 쓰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저는 학문 논문에서도 안 쓸 수 있으면 안 쓰는 게 뜻을 전하는데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글 진짜 많이 쓰거든요. 진짜 많이 쓰는데 일부러 화적 성시를 안 씁니다. 그래서 그 많은 글에서 화적 성시를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사람들은 제 글 읽으면 쉽다고 얘기해요. 그게 중요한 거죠. 화적 성시를 안 쓰면 글이 쉬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화적 성시는 모든 글을 그냥 얼버무려서 잡탕을 만들어 버려요. 화적 성시를 쓰면 두루뭉술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보세요. 자, 이 밑에 아예 예문을 같이 한번 볼까요? 경제적 이익을 창출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뭔가 말을 한 것 같은데 실체가 막연하잖아요. 이 경제적이라는 단어는 뭐 예를 들어 절약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근데 경제적이라는 단어 속에는 굉장히 많은 뜻이 있잖아요. 뭐 진짜 그 돈벌이라는 개념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 이걸 퉁친 거예요. 퉁친 거. 창의적이라는 게 뭘까요? 굉장히 안고 있는 뜻이 여러 가지잖아요. 실용적, 어떤 게 실용적인 거죠? 윤리적, 어떤 게 윤리적인 거죠? 알겠어요. 대략 알겠어요. 문화적, 철학적, 역사적, 비판적. 이거 하나하나가 어떤 사물과 상황을 딱 지적하는 어떤 단어가 있거든요. 그 단어를 정확한 단어를 쓰지 않고 퉁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 그래서 사실은 뭔가 말을 한 것 같은데 말을 안 한 게 적화성시라는 글입니다. 너 몇 살이야? 형보다 2살 적어요. 형한테 물었습니다. 너 몇 살이야? 동생보다 2살 많아요. 아, 그렇구나. 지금 몇 살일까요? 뭐 이런 식이라는 거죠. 현학적이다. 현학적인 게 어떤 게 현학적인 걸까요? 그 상황에 맞는 현학적인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물일호 법칙이 있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 딱 맞는 단어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현학적이라는 단어,
과학적이라는 단어는 한 사건이나 한 사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잖아요. 퉁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적 성씨를 안 쓰면 토박이 말과 동사를 쓰게 돼요. 말씀드렸죠? 화적 성씨는 반드시 명사를 끌고 명사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글쓰기를 가로막아요. 사람이 주인이고 행동을 보여주는 동사를 없애버려요. 행동을 보여주면 이해하기 쉽거든요. 근데 주는 말을 없애요. 행동을 보여주면 이해하기 쉬운데 개념을 보여주는 게 되는 거죠.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안 쓰면 돼요. 아니 입에 붙어 있는데 어떻게 안 쓰냐고. 그냥 안 쓰면 또 그에 맞는 단어가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미 정인지 서문 해제, 채말리 한글 반대 상소문, 주시경 한나라 말에서 이미 확실히 다 보여줬잖아요. 안 쓰고도 글이 되고 안 쓰면 더 좋은 글이 되는데 왜 쓰냔 말이에요. 문제는 어휘력이 너무 딸리니까 공부를 안 해서 못 쓰는 것뿐이에요. 상황에 맞는 단어를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쓰는 거죠. 근데 뭐 보통 사람이 어떡하겠어요? 갑자기 공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아나운서, 작가, 교수, 선생, 뭐 교사 이런 분들은 공부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일단 안 쓰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물론 이제 그 단어만 바꿔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안 쓰다가 보면 문장 구조 자체를 바꾸게 되거든요. 안 쓰면 토박이 말이 튀어나오고 동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개념어를 해체하게 됩니다. 지장 전혀 없어요. 그래서 쓰지 말라는 거예요. 화적 성씨하고는 싸워야 되는데 이게 일본에서 왔는지 아닌지가 명확하진 않아요. 다만 이호덕 선생님이 그렇다고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 쓰면 글이 좋아진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또 화적 성씨는 쓰면 글이 나빠지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고요. 그래서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안 써야 되고 특히 한글 운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정말 쓰면 안 됩니다. 토박이 말과 우리 문장을 죽이는 해충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화적 성씨 정말 많이 쓰잖아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글을 좀 제대로 쓰려는 사람은 안 쓰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관련된 링크 등은 이 본문 보면 나오는데 이 본문 주소는 지금 동영상 밑에 링크를 걸어뒀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